첫방 시청률 7.8%로 금토극 1위. 물러나지도 말고 양보하지도 마세요. 방영 전부터 MBC 광고를 완판시킨 아이유, 변우석 주연의 21세기 대군 부인. 저 학벌 좋아요. 저 맷집 좋아요. 능력은 더 좋고. 기대가 큰 만큼 말이 참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아이유 드라마는 다 챙겨본 저 주인장도 좋았던 점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1화부터 2화, 줄거리부터 장단점 리뷰까지 깔끔하게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무서우냐? 널 위해서야. (21세기) 입헌 군 주제로 여전히 신분제도가 남아있는 대한민국. 평등한 기회를 주자고 설립된 왕실 국립학교조차 양반가의 자제들은 청룡궁, 평민들이 다니는 주작궁으로 아이들의 신분을 철저하게 나눠놨죠. 그리고 그런 주작궁의 에이스 성희주, 재계순위 1위에 빛나는 캐슬그룹의 둘째지만 평민이라는 신분, 사생활한 치부 때문에 장혼을 하는 희주는 학교에서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캐슬그룹 둘째 평민의 서출이까지 한 거예요? 하지만 고작 그런 것들의 기죽을 희주가 아니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한 것은 무조건 이뤄내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2026년 현재는 타고난 승부사로 자신이 맡은 캐슬 뷰티를 업계 1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 국왕 이윤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저 오늘 거울 들어가는 거 아시죠? 약 3년 전 갑작스러운 화재로 선종이 사망하게 되었고, 그의 자식인 이윤이 어린 나이에 국왕이라는 무거운 자리에 앉았죠. 어쨌든 탄일연 참석으로 궁에 들어가게 된 희주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빨간 수트를 입고 당당하게 등장합니다. 덕분에 어그로 하나는 제대로 끌었죠. 그렇게 밖에선 희주의 기사가 도배되고 있지만 궁 안에서는 그저 평민이고 기업을 운영하는 장사치였기에 높으신 양반들이 위쪽에 앉아있지만 희주와 그의 이복 오빠 태주는 아랫줄 가장 끝자리에 앉아있는 찬밥 신세였습니다. 판일연이 시작된 지는 한참 지났지만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주인공 이안대군은 뒤늦게 관복이 아닌 천릭을 입고 등장합니다. 이안대군 드십니다. 이는 명백히 법도에 적합한 행동이 아니었고, 이로 인해 21세기 수양대군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되죠. 한편 굉장히 지루한 탄일연에 지쳐있던 희주는 보안 때문에 데이터가 터지지 않자 데이터가 터질 만한 곳을 찾아다니고 있었고, 그러다 외부인은 출입하면 안 되는 구역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안대군을 만난 희주. 희주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이안대군의 입에서 나오는 후배라는 단어. 후배님. 사실 두 사람은 학교 다닐 때부터 인연이 있었죠. 때는 2009년, 이안대군은 12학년, 희주는 9학년일 때. 승부욕이 강한 희주는 국궁 친선대회에서조차 1위를 하기 위해 규칙을 어기고 국궁장에 들어가 연습을 진행했지만 그곳에서 이안대군을 만났었습니다. 제 적이 누리는 모든 기회를 똑같이 누릴 거니까. 국궁장은 개인 수련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못했던 희주는 열쇠까지 훔쳐 이곳에 들어왔지만, 이안대군은 희주가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며 국궁장에서의 연습을 승인받았죠. 조칙을 어긴 건 알고 있겠지. 자각께서도 벌점 받습니까? 대군인 자신에게 지지 않고 또박또박 말대답하던 희주를 보고 다음날 곧장 정교생에게 국궁장 사용을 승인해 주었지만, 희주 입장에선 또또 신분으로 자신이 해내지 못한 걸 해낸 이안대군을 재수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희주를 기억했던 이안대군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왕실 행사 중 화재가 발생했고, 3년 전 기억이 이안대군을 괴롭히던 와중 대비인 윤희랑이 등장해 대군의 뺨을 때려버리죠. 왕비만 4명을 배출한 윤씨 가문의 자제였지만 3년 전 갑자기 남편이었던 성종을 잃었습니다. 사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성종인 이완은 동생인 완에게 왕위를 넘기려 했지만 이랑이 그 교서를 태워버렸죠. 그리고 얼마 뒤 화재로 성종이 사망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인 이유는 너무 어리고 그런 상태에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대군이 눈에 걸렸던 이랑은 자신이 고른 여인과 혼례를 올려 출가하라고 부탁하죠. 내가 고른 여인과 혼례를 올려 금상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세요. 하지만 출가가 아닌 섭정을 할 생각인 이완.
사실 그는 왕의 자리를 탐내는 것이 아닌 어린 조카를 지키기 위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수상전하의 보령이 이제 겨우 8입니다. 공무를 수행하기엔 턱없이 어리시니 저의 섭정도 어쩔 수 없지요. 3대 이전인 관종 때부터 왕위에 오른 모든 왕들이 30, 40대의 젊은 나이에 단명하기 시작했죠. 아직까지 어떤 비밀이 있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분명 조카를 지키고 싶은 것이 확실해 보이는 것이, 선종이 사망한 그날도 대군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조카였고, 홀로 행사장에서 불안에 떨던 조카의 전화를 받자마자 자기 몸이 아픈 것도 뒤로하고 바로 조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렇기에 조카를 내몰고 있는 대비와 대립관계에 놓여있죠. 주상전하를 지키기 위해 물건을 가르지 마십시오. 한편 사생아의 둘째라는 이유로 능력 없는 오빠 태조한테 밀리고 있던 희조는 명문가 자제와의 결혼이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눈 높은 희조의 눈에 드는 사람은 없었고, 아니 내가 뭐 왕실에 집 가겠...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사익감이자 신분이 가장 높은 이한대군과 결혼을 결심합니다. 인터넷으로 아련 시청이 가능한 현재, 희조는 수도 없이 아련을 신청해 오지만 이한대군은 계속해서 거절해버립니다. 거절한다. 그리고 여기서 승부욕이 발동한 희조는 100번 차일 생각으로 계속해서 아련을 신청하는데 끝내 이한대군에게 아련을 승인받죠. 허하거라. 수많은 이름 중 자신과의 추억이 있는 후배라는 단어에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받은 아련 승인인데 오늘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꽃가옷을 차려입고 대군자가 사저에 입성한 희주. 저와 혼인하시죠. 그리고 바로 빠꾸 없이 혼인을 청하지만 연애 결혼을 하겠다며 희주의 청혼을 거절한 이한대군.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리 없는 희주는 이한대군의 휴가 스케줄을 내내 쫓아다니며 무한 플러팅 스킬을 시전하죠. 보고 싶었어요. 계속 거절하긴 하지만 은근히 희주를 신경 썼던 이한대군. 열심히 대군자가를 따라다니다 오랜만에 휴가를 즐기기 위해 호캉스를 하던 희주는 우연히 호텔 복도에서 대군의 보좌관을 만나게 되고 이한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사실 왕립병원이라는 곳도 있었지만 거기에 가면 기사가 줄줄이 나올 것이 뻔했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희주는 자신이 아는 박사님을 불러 치료해주죠. 완을 도와주고 자신의 호텔방에서 호캉스를 마저 즐기던 희주. 오랜만에 푹 자고 일어났지만 밤사이에 인터넷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며칠 대군을 따라다녔던 희주 때문에 두 사람의 열애설이 터지고 말았고 호텔에서 함께 휴가를 보냈다는 자극적인 기사로 도배가 되었죠. 캐슬그룹도 왕실도 열애설로 난리가 났고 이 사실은 국무총리실에도 들어갑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총리는 민정우였고 정우 역시 왕실 국립학교 출신이었습니다. 희주와 같은 주작공 출신이었던 정우는 사실 희주를 좋아하고 있었죠. 그리고 열애설 때문에 다시 대군의 사조로 호출된 희주. 그녀는 곧장 완에게 국궁대회에서 대군자가를 이기고 받은 어사화를 보여주며 이길 수 있는 상대한테 지는 건 역 같지 않냐면서 대군이기에 참아왔을 완의 승부욕을 자극합니다. 결국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2화까지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대군 부인이들 채비를 하라. 사실 아이유 배우의 연기력은 워낙 증명되어 있고 비슷한 캐릭터로 호텔 델 루나의 장만호를 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이 재벌 캐릭터는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물론 만월이는 찐 부자가 아니라 카푸어긴 했지만요. 어쨌든 아이유 배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배우들의 연기력을 걱정한 건 사실입니다. 일단 변우석 배우의 경우에는 제가 조선혼담 공작소 꽃파당 말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인 남주로 끌어가는 게 괜찮을까 싶었죠. 거기에 공승연 배우 또한 꽃파당에서만 봤는데 사실 둘 다 그 작품에서는 연기력이 좋다는 느낌보다는 그냥저냥 튀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빌런의 느낌이 나는 공승연 배우와 메인 남주인 변우석 배우의 연기력을 많이 걱정했죠. 일단 결론은 제 생각보다는 훨씬 좋다였습니다. 물론 아직 변우석 배우의 딕션이 아쉽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크게 거슬리는 연기는 없었고 일단 190이 넘는 변우석의 키가 개연성이 됩니다. 아직까진 큰 감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공승연 배우는요, 제가 꽃파당에서 봤던 느낌이 전혀 없고 이랑의 무게감을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정녕 미치 생겼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이 캐릭터 홀로 정극인 느낌이 들어서 혼자 튄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은 후에 서사가 더 깊어질수록 풀릴 것 같습니다. 희주의 캐릭터 역시 아주 좋습니다.
흔한 수동적인 신데렐라나 정의롭고 선량한 캔디를 철저하게 전복시키며 사냥꾼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죠. 이런 부분에서 아이유 배우가 내놓은 캐릭터 해석도 좋았네요. 네가 자가와 결혼하려는 이유 신분이 다냐고. 이 드라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인물들의 서사를 의상이라는 장치를 통해 시각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죠. 일단 희주와 완은 굉장히 현대적인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왕실의 전통을 비웃듯 강렬한 빨간 의상을 입고 왕실 행사에 참석하죠. 왕실의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녀의 패션은 곧 그녀가 이 폐쇄적인 세계에 균열을 내고 스스로 왕관을 쟁취하겠다는 야심찬 출사표 같기도 했죠. 또한 이한대군 역시 대부분의 의상이 화려한 색감에 전통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상은 전통에 속박되지 않으면서 목표하는 바와 자유를 스스로 얻어낼 것이라는 걸 표현합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전통적인 한복을 고집하는 이랑은 왕실의 전통성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소 고지식한 인물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거기에 한국의 미를 가득 보여주는 배경은 12부작 드라마를 8개월이나 찍은 게 이해하게 만들죠. 보통 12부작 드라마, 특히 그 중에서도 로코 장르의 작품은 5개월 정도면 촬영이 끝나는데 이 작품은 8개월이나 촬영을 이어간 작품이었습니다. 시 진화 후반 작업이 길었나 싶었지만 드라마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곳곳 전통 있고 아름다운 곳은 다 찾아갔다는 게 보입니다. 이게 만약 해외에서 잘 된다면 가장 한국을 잘 홍보한 작품이 될 것은 분명하죠. 저도 약간 잊고 살았던 한국의 전통미를 깨닫게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정의주 대표를 지켜주십시오. 단점을 이야기해 볼 텐데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음향 디자인의 불협화음입니다. 효과음의 경우 드라마의 리듬을 타는 게 아니라 장면 위에 얹어놓은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효과음은 원래 시청자가 의식하지 못할 때 가장 잘 작동하는 요소인데 이 드라마는 효과음이 들릴 때마다 존재감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유튜브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쓰는 효과음이랑 구분이 안 될 정도죠. 장르가 로코이니까 통통 튀는 효과가 장점이 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드라마의 톤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대사와 감정이를 덮어버리는 수준이면 문제입니다. 배경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의 본래 역할은 장면의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이지 감정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음악은 장면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여백을 전혀 허용하지 않아요. 숨고를 틈 없이 음악이 계속 들어오고 결국 시청자 입장에서는 감정이 쌓이는 게 아니라 계속 소비되는 느낌이 납니다. 연출에서 흔히 말하는 미키마우징, 즉 화면의 모든 움직임과 감정에 음악을 1대1로 대응시키는 방식인데 현대 드라마에서는 오히려 지향하는 기법이거든요. 이게 과해지면 음악이 없을 때 오히려 더 강하게 남는 장면의 힘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과가 됩니다. 찾아보니까 김태성 음악감독이 맡았는데 이전 작업에서 제 취향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긴 했지만 이번만큼 전면적으로 과하다는 인상을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이 화 스캔들 이후에 깔리는 음악은 전쟁 서사에나 어울릴 법한 무게의 부금이 들어오는데 그 장면에서 요구되는 감정의 밀도와는 명백하게 괴리가 있었습니다. 회상 연출도 아쉽습니다. 현재 드라마 편집 문법에서 과거 회상은 색감, 조도, 프레이밍의 미세한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구분할 수 있고 실제로 그 방식이 훨씬 자연스럽게 서사에 녹아들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어떤 회상 장면이든 같은 형태의 트랜지션을 반복해서 씁니다. 지금부터 회상입니다를 대놓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사전 제작에 제작비도 충분히 들어간 작품인데 편집 단계에서 이 정도 고민이 생략된 건 확실히 의아한 부분입니다. 마치 마감에 쫓기듯 컷이 뚝뚝뚝 끊기는 구간이 여러 군데 있었고 특히 설명해야 할 정보량이 많은 1화에서 그 문제가 가장 도드라졌습니다. 가뜩이나 세계관과 설정을 시청자에게 설득해야 할 1화의 중요한 타이밍에 이러한 투박한 편집과 오디오의 과잉이 겹치다 보니 극의 밀도는 한없이 가벼워지고 맙니다. 워낙 대작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모로 뼈아픈 완성도의 부재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 애타게 찾은 이유는? 신분 상승 좀 하려고요. 자, 이렇게 21세기 대군 부인의 리뷰를 그려보았습니다. 워낙 대작이고 시작 전부터 홍보도 많아서 그런지 제가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좋았던 부분도 분명했고 단점도 분명했죠. 단점이라고 말한 부분 역시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수정하면 되는 부분이기에 분명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구간에서는 평점과 다시 보기 지수를 남기지만 2화까지 보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기에 중간 리뷰와 완결 리뷰 때 평가를 해볼게요. 다음 대군부인 리뷰는 6화까지 보고 중간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이번 21세기 대군부인을 어떻게 보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업로드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영상도 재밌으니까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각종 영화 속 이야기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그린의 박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